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대구와 청도, 경주 등 경북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경주가 32.9도, 영천이 31.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매매 직결지 자갈마당 여성과 관련한 기획 뉴스, 오늘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업주 보복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면서도 어렵게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자갈마당에서 일했던 정윤주 씨는 업주 A씨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방경찰청에 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신변 보호해줄 규정이 없다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112로 신고하라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어떤 그런 위해 상황이나 이런 걸 발생했을 때 그때 판단하는 거지. 지금 고소장을 넣는 이 단계에서 신변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절차상으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1 부르면 되지요. 111 부르세요. 아니 111 부르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걸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신변 요청을 하는 건데. 사건 배당도 이상합니다.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미 폭력배 A씨가 연루된 비슷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정 씨는 자기 사건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같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팀에서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이 잘 모르고 응대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뭔가 좀 잘못 알고 그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이런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정 씨는 경찰을 더 신뢰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되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경주 신라문화재를 명품 축제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가 올해 크게 바뀝니다. 대표 행사인 진흥왕 행차가 3.8km에 걸쳐 4차례 진행됩니다. 또 황성공원 옆 한중 우호의 숲은 낮에는 꽃, 밤에는 화려한 빛의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 이번 신라문화제는 9개 부문의 45개 행사, 전국에서 공무원 행사와 시민 참여 행사가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29억 원,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어났고 예총 경주지회와 공동 주관해 관주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관주도의 그런 축제에서 우리 민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변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예술제 성격이 강해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는 목표로 한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조직위원회를 발족한 경주시는 최근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마지막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3점, 살거리, 먹을거리, 주차장 콘텐츠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 달 뒤쯤이면 드러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누가 가장 앞서 나간다. 3파전이다. 마치 경마를 보는 듯한 이런 선거 보도 매번 선거 때마다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공약과 정책 검증이 아닌 경마식 선거 보도는
특히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방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방송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 앞두고 제대로 된 선거 보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MBC에서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유세 모습, 재래시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자의 모습, 선거철 뉴스의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후보자 동정을 따라가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후보 공약을 나열해주거나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경마식, 나열식 선거 보도에 머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 보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공약이 과연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출입처 기자 한 명이 MBC 경남이 진행한 지난 4.3 창원 보궐선거 개표 방송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방송은 기자 3명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최대 접속자 수가 19,000명, 누적 3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방송에서 보궐선거 이슈를 메인 뉴스에서만 다루고 자막 중계만 하자 자세한 개표 현황이 궁금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포함해 지역방송이 활로를 찾기 위해선 선거 보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새로운 활로로 유튜브 콘텐츠 실시간 중계를 활용한 개표방송, 또 이 밖에 다양한 선거 어떤 그 뉴스를 전달할 때 제한된 분량을 좀 더 많은 어떤 시간으로 보도하려면은 기계적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는 현행 선거보도 심의 규정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자율 심의를 확대, 적극적인 선거방송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 제도 하에서 이 선거방송 심의, 단적인 예를 들면 선거방송 심의를 어떻게 구성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는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현업이라든가 같이 좀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지역방송이 선거보도를 얼마나 충실히 취재 보도하느냐는 지역사회 민주주의 성숙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방송의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14조 원을 들여서 서대구 역사 주변 98만 9천 제곱미터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대대적으로 개발합니다. 3개 구역 가운데 민관 공동투자개발구역에는 복합환승센터와 공연 문화시설을 짓고 하수폐수저리장을 통합해서 지하에 넣습니다. 자력개발 유도구역은 민간이 주거단지를 만들고 친환경 정비구역은 달서천 위생처리장과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상복합타운으로 만듭니다. 대구시는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이달 안으로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다음 달 기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산여고가 특별반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산여고가 특별반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제보가 빗발쳐 특별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답안지를 시험이 끝난 이후 수정하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도 감사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안전사고가 잇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큽니다. 지난 2일 대구 경상여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가 강당에 유입돼 학생 70여 명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2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구 지역 72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에서는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허용 기준치를 최대 50배 넘게 검출돼 철거와 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1리터가 새 나와 학생과 교사 등 60여 명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